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라랄라 산책하듯 돌아보자 기억 속에 멀어졌던 골목길 숨을 쉰다 꿈틀꿈틀 멈춰졌던 생명들이 살아난다 밀림처럼 들어선 주택들은 이웃사촌 어울려 꿈을 꾸고 거미줄에 얽힌 전신주는 땅속으로 스며들듯 들어가 그대 얼굴 볼 수 있게 담장까지 없애면 좋겠어 작은 것이 예쁘게 평범함은 아름답게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동네 만들어가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라랄라 산책하듯 돌아보자 기억 속에 멀어졌던 골목길 숨을 쉰다 꿈틀꿈틀 멈춰졌던 생명들이 살아난다 생활소음 쓰레기 이웃 갈등 굳게 닫힌 마음의 벽 허물고 함께 사는 공동체 주거 공간 지속가는 도시 재생 시작해 소중하게 이어져 온 이야기가 멈추지 않도록 작은 것이 예쁘게 평범함은 아름답게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동네 만들어가 작은 것이 예쁘게 평범함은 아름답게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동네 만들어가 작은 것이 예쁘게 평범함은 아름답게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동네 만들어가 작은 것은 예쁘고 평범함은 아름답게 만들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84개의 마을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저충주거지 재생사업단이고 저는 저충주거지 재생사업단을 맡고 있는 인양봉입니다. 도시재생과 주민 그리고 주민의 참여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결코 재밌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주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재밌게 바뀌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도시, 지역, 마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장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함께 만들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은 주거 재생은 마을들이 바뀌고 있고 개발을 했었을 때는 95% 이상의 원주민이 떠난다고 보면 재생을 했었을 땐 95%의 원주민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한 마을에서 같이 나누고 더하고 빼고 곱하기 하면서 아까 제 전에 바로 말씀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지고 볶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고 지역의 문제나 과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평범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집에 와서 나 내일은 이 일 안 해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할 때도 되게 많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 마을이기 때문에 또 나가게 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연남동의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연남동은 경의선 숲길공원이 있어서 이 숲길공원에 모든 매스컴이 항상 불리한 이야기들 얘기하고 있죠. 시끄럽다, 소리, 뭐 술을 많이 먹는다, 쓰레기가 많다. 근데 결국 연남동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쓰레기도 줍고 분리도 해보고 원주민이 버리는 쓰레기가 많은지 경의선 숲길공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많은지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마을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었죠. 근데 결과는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많지가 않았었다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와서 놀다 가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 또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아이를 혼자서 보고 있는 주부가 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는 어때요? 이 공동체라는 것이 모여서들 그 아이들을 같이 봐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어렸을 때 1살 때 썼던 거 아니면 2살 때 썼던 것들을 얘네들이 4, 5살이 되고 5살이 됐었을 때 다시 바자회라는 거를 통해서 나눔을 하거나 같이 물물 교환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주거 재생이고 마을 공동체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남 공동체에서 이제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12강을 통해서 마을의 생활기술을 익혀서 다시 이들이 강사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데리고 직업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들도 마을 공동체에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보이는 이 동그란 이거는 작은 결혼식도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호 마을 결혼식을 하면서 이런 스몰 웨딩이 점차 확대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거의 회복은 마을 공동체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1인 1자녀에 대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같이 아이를 키우고 저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음식을 만들어 줄 거면 어떤 좋은 거를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각 마을마다 이제 저희가 김장을 담아서 나눠주는 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저 어르신들은 여름도 살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이 더운데 반찬 사러 다니기 힘들고 그러니까 135명의 오븐에 대해서 매년 연남동에서는 한 오이를 30개씩 담아서 나눠주는,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작은 스몰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한국 전통의 어떤 음식 같은 거, 고추장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별로 가르쳐서 외국인들이 오면 그들이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배운 외국인이 지금 서울에서 막걸리 양조장을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마을 공동체는 결코 작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요. 그리고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자기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는 게 싫고 버려지는 환경이 싫다 보니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현수막 대신 들고 나가서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는, 지금 드시고 있는 일회용 커피잔을 가지고 오면 다육이를 심어서 다시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해서 마을에 휴지 쓰레기가 버려지는 걸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동체에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을이고 내가 관심이 있는 마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었고, 또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새싹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어때요? 도시재생 한다 그러면 무조건 어른들이 모여서 주민자치회가, 부녀회가, 통장회가, 뭐 새마을회가 모여서 하는데, 마을 공동체는 또 다른 하나의 단체로 보시면 되고, 이들은 저희는 다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서, 중학교로 들어가서
8강 이상의 도시재생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마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라는 대한 교육을 했었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학교 올 때 뭐 봤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건물 있었어요? 학교 있었어요? 나무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마지막 강의할 때는 그래 이제 니네가 끝나는 시점에서 몇 가지나 봤니? 그랬더니 무려 애들한테 3,000 몇 가지의 마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되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가장 마을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마을 공동체 누구누구 모여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운데 보시다시피 주민이죠. 주민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없는 마을 공동체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저도 외부의 도시재생 대학 강의도 나가고 있지만 저희를 보고 마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주민들 스스로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떠나가도 그들이 자생을 하고 상생을 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그 길을 만들어주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행정이나 전문가나 해야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을 한다, 뭐 아니면 지역재생을 한다, 주거재생을 한다 하면 주민 모임을 일단 만들고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주민 중심의 단체들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분야별 단체들을 놓게 되죠. 그런 단체들 속에서 이제 뭐 선진지 사례로 견학을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축제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 저충주거지 재생 마을에서는 저희 84개 마을을 중심으로 63팀 받아서 저희가 멘토 멘티 협약식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멘토 마을은 아까 이제 첫 번에 나왔던 산세마을 뭐 아니면 박미마을, 연남동 이런 앵커 시설이 있는 마을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멘토 멘티를 만들어줘서 시작하려는 마을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그랬고 저희 저충주거지 재생 이 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뿐이 아니라 마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또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 일을 해본 사람들이 저처럼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스킬 강의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저충주거지 재생 사업단 단장을 하고 서대문 4개 마을 총괄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마을 공동체의 대표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과정은 쉽지는 않은 과정인데 정말 이 사업이 너무 재밌고 저는 이걸 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만들어서 마을에 뿌려주기도 하고 그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이야기를 해도 과하지 않은 거는 재생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주민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외부인도 아닌 그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와서 재생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을은 결코 망하지가 않지요.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현장지원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뭐 서울 같은 경우 가끔주택 집수리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어서 같이 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재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회의, 주민모임, 주민협의체, 주민모임에서 주민협의체 지나가고 나서 앵커시설이 들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동체 운영위원회라는 거를 가지고 그 건물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나 아니면 인천시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돈 하나도 없고 주민들 스스로 이거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무국장도 써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물세도 내야 되고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뭐라 그래요? 저거 운영 안 되고 있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하나만 하면 무조건 그냥 서류만 해도 이만큼씩 싸서 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을 교육되지 않은 주민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 대단한 건데 그거 자체를 좀 인정해 주는 경우가 되게 힘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역을 중심으로 끝도 없이 이렇게 회의들을 해요. 심할 때는 6, 7번까지 할 수 있죠. 분과별로도 하고. 그리고 주민 공모 사업이라는 사업들의 제안서를 쓰게 되죠. 주민들이 버벅대시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돼.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어요. 7천만 원이고요. 그거 잘 되면은 3년 동안 30억 줘요. 그 제안서를 주민들한테 60,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안서를 쓰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재생대학에서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이제 몇 번의 도시재생대학 강의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알차진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옛날하고는 많이 좀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제 중간 지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느껴요. 주민 중심의 이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업 진행 과정의 주민 참여도를 보면 사전에 준비를 하죠. 어느 주민들을 만나고 어떻게 이거를 만들까. 그러고 나면 어때요?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선진사례 방문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을 사지요. 시의 이름으로 땅을 시고 나면 어때요? 모니터링 의견 제시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1층부터 3층까지의 운영 계획서가 다 나와야 되고 그 운영 계획서에 의해서 한 달에 얼마의 돈이 벌어질 거고 어떻게 이익을 낼 거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간이 져지면 어때요? 또 주민들은 공간이 지어졌으니까 또 뭐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집기류는 어떻게 집어넣을 거며 책상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런 실정이 돼버리는 이런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최소한에 바라는 건 그거예요. 건물을 져주면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만은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30분 강의다라고 해서 너무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렇게 84개 마을 중에서 29개의 마을들이 공동체 시설이 들어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리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는 게 소리마을인데 소리마을 주민들이 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38개의 프로그램이 움직여요. 38개의 프로그램과 매주 수요일은 285명의 어르신들한테 국수를 500원만 받고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 국수 파는 돈을 모아서 다시 12월에는 청소년 애들한테 장학금으로 20명의 장학금을 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정든마을은 이제 26평의 작은 공간인데 그 작은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방미마을 같은 경우는 방미마을이 우리 아마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과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장미마을 장재모 대표님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저희가 얘기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연세도 많으시지만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줬듯이 제가 운영했던 연남동 주민공동체는 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제 키도 조그마고 똥똥한 여자가 저걸 한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의아해했었죠. 연남동이 좀 많이 문제를 일으켰었던 마을이라는데 6개월 만에 저희는 84개 마을 중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마을로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내내 서울시의 최고 우수 마을로 뽑히면서 100만 원씩 계속 상금을 받는 그런 것들 했었었고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같은 경우 영등포에 있는데 저희 그 바닥 면적이 가장 크고 제일 큰 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화교들도 많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앵커 시설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앵커 시설이 늘어나면 저희 그 주거 환경 개선 같이 이 일을 하는 마을 대표들이
뭐 오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럴 때 선물도 보내주고 또 저희는 물건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을 그 공유 플랫폼에 올리면 비마을이 갖다 쓰는 이런 행사들도 계속하고 있고 이 84개 마을들이 모여서 청계광장에서 1년에 한 번 축제도 하고 또 서울시청 8층 강당에서 성과 공유회도 하는 이런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희 저충주거 재생 마을들이 꿈꾸는 같이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통 1년이면 지금 코로나라 그렇지만 마을마다 선진 사례 견학으로 찾아오는 거를 본다면 한 1년에 150팀 이상은 찾아와서 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각 마을마다 이제 통계를 냈었을 때 한 마을에 150명이 아니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은 전신주는 아까 노래에서 나왔죠. 전신주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담장은 허물고,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도둑이 더 많이 들어오고 뭐하고 이럴 거라고 했는데, 담장을 헐은 인수봉 마을에서 하는 말은 옆집에 된장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된장 냄새는 단순히 음식의 냄새가 아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 마을 공동체의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강의 시간이 짧아서 제가 더 심도 있고 깊게는 못 들어갔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해본 거는 처음이라 저도 너무 많이 떨리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 마을마다 공동체들이 활성화가 돼서 좀 주민들을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